자, 오늘은 지오데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패럴렐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푸코의 추도 사실은 그거였고, 자, 근데 지오데식은 그거의 특별한 경우고요. 그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스트레이트 라인, 직선을 그 일반화한 거로 보면 돼요. Of the straight line. 자, 직선이 뭐냐? 어? 직선이 뭐냐? 이제 그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직선은 일단은 그 유클리드 스페이스, 그냥 우리가 플랫 서 스페이스, 뭐 이게 2차원이 됐든 뭐 3차원이 됐든 2차원, 3차원에서 그 플랫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거죠. 공면 위에서는 정의가 안 돼. 직선이 없죠. 자, 그럼 이 직선의 정의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떤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예요. 두 점, 뭐 A, B라고 합시다. A, B 간의 최단 거리.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정의를 오늘 중심으로 할 건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첫 번째 최단 거리에 관한 거는 우리가 그, 그 앞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는데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그 어떤 선이 있는데 a line that keeps 탄젠트 벡터라는 게 있는데 탄젠트 벡터를 컨스탄트로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탄젠트 벡터를 정의를 해야겠죠. 탄젠트 벡터. 탄젠트 벡터가 뭐냐? 그냥 방향 벡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자, 이제 2차원 좌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표를 생각하고요. 여기 x, y가 있고 어떤 임의의 점 A와 B 사이에 그 임의의 선을 그어요. 임의의 선을 긋고 그 이 선에서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여기에 접선이 있죠. 접선이고 크기가 1은 뭐 크기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크기를 이제 노멀라이즈 시킨 걸 보통 정의를 하죠. 그 벡터를 탄젠트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 탄젠트 벡터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 약간 이쪽에다 그리죠. 자, 이거는 우리가 탄젠트 벡터는 이 어떤 R이라고 위치 벡터 R의 X의 변화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젠트 벡터는 위치 벡터를 길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길이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접선 방향이 돼. 그러니까 접선 벡터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 탄젠트 벡터를 일정하게 탄젠트 벡터를 패럴렐 트랜스포트 시킨 그 선이 바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탄젠트 벡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게 방향 벡터잖아요. 방향 벡터가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방향 벡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점 사이에서 어, 어떤 두 점 사이에서 얘가 방향 벡터가 항상 일정하게 가는 건 직선이. 그게 바로 직선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직선이고요.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t가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이 파라미터, 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이 이것이 0이란 뜻이죠. 일정하니까. 자, 근데 이 탄젠트 벡터는 이미 위치 벡터를 길이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이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 미분한 게 0이니까 이제 y 컬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x라고 하는 거를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쓴다면 x를 우리가 x를 하지 말고 dx를 dx가 우리가 이제 성분이 3개니까 그냥 우리가 서메이션 컨벤션을 이렇게 쓰죠. dxi하고 2의 i.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서 한 건 뭐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 벡터에 해당하는데 지금 뭐 텐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x, y, z 방향의 유닛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1, 2, 3. 자, 얘는 이제 그 성분에 해당하는 거,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성분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각각의 성분이 모두 이 2차 미분이 0이 되는 그런 걸 만족을 하게 한다는 뜻이죠. 뭐 이건 결국은 이제 뭐 xi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어떤 방정식이 될지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지오데식 이퀘이션,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확장을 하면은 이제 지오데식 방정식이 되는데, 어, 그러니까 지오데식은 결국은 지오데식을 먼저 정의를 하면 역시 지오데식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 서피스가 뭐 스페이스가 됐든 서피스가 됐든 커브드 돼 있는 그러니까 인트린식 커버처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커브드 뭐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직선이 되지만 커브드 서피스 또는 스페이스 상에서 뭐 n차원 일반적으로 n차원 스페이스까지 확정할 수 있죠. 여기서 유도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데피니션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가 유도가 되는데 역시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쇼티스트 패스가 라고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쇼티스트 패스 정확한 이야기는 사실은 델타 우리가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이제 뭐의 인티그랄로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예를 1차원 같으면은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dx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가 쇼티스트 패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델타 L이 0. 자, 이것을 우리가 지오데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요 정의가 우리가 앞에 라그랑지 이퀘이션 할 때 렉처 7 7번째 강의에서 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제 탄젠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벡터가 존재를 하잖아요. 탄젠트 벡터가 사실 변하죠. 변하긴 변하는데 탄젠트 벡터가 패럴렐 트랜스포트 되면 돼요.
패러렐 트랜스포트 배웠으니까 탄젠트 벡터가 패러렐 트랜스포트 되는 그 경로가 바로 지오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면을 해서 예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구면 뭐 하나 가져올까요? 구면을 가져옵시다. 구 말고 다른 걸 해볼까요? 그 다른 것도 썼으니까 이걸 가져와 보죠. 자, 이제 이 서피스 위에 임의의 경로를 우리가 그릴 텐데, 이 임의의 경로가 있어요. 임의의 경로가 있는데, 임의의 경로가 아니라 임의의 두 점이 있는데요. 임의의 두 점 A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탄젠트 벡터를 그러니까 임의의 경로가 있는데, 임의의 경로가 있어요. 이런 경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탄젠트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이 면이 평평하든 아니든 탄젠트 벡터는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 이제 탄젠트 벡터가 있는데, 이 탄젠트 벡터를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시키는 거죠. 자, 이게 탄젠트 벡터를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시키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t하고 도트 dt가 0이 되는, 자, 그런 패스가 결국 지오대식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의 변화는 이거 항상 수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패러렐 트랜스포트 정의가 그랬으니까. 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임의의 일반적으로 로컬리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얘를 y1, y2라고 합시다. 뭐 인덱스가, 또는 그냥 y 알파라고 씁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리 구부러졌어도 어떤 점에서 내가 이 축을 잡는데 x, y 축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플랫한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x축, 이게 y1, y2. 물론 이제 평면과 다른 점은 이게 이 로컬리 플랫 코디네이트가 계속 바뀐다는 게 다른 점이죠. 평면과 다른 점은. 아무튼 이 로컬리 플랫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잡았을 때, 결국엔 로컬하게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냥 우리가 요거에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과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d제곱분의 y 알파가, 자,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과 형태가 동일한 거죠. 형태가 똑같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썼으니까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성분들의 2차 미분이 전부 0인 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오대식은 이제 로컬리 플랫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로컬리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얘가 2차 미분이 0이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이 y라고 하는 좌표계는 전체 코디네이트를 쓸 수가 없는 좌표계죠. 그래서 내가 임의의 아비트러리
아비트러리 코디네이트 썼다고 칩시다.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를. 뭐 구 같으면은 구 표면 같으면 스피리칼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될 거고요.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x1, x2라고 합시다. x1, x2. 뭐 줄여서 x 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임의의 코디네이트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의 제곱은 이 dxi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요. y는 이렇게 될 텐데 y의 경우는 y로 썼을 때 우리가 dy의 알파 이렇게 쓸 텐데 얘가 dx로 쓰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지금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 걸 써서 자, 이게 매트릭 텐서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놔두고 자, 이때 그 이제 이 방정식 그대로 쓰는데 얘가 0이고요. 그 얘를 y라고 하는 코디네이트 x의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 y 알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x의 함수일 거고, 물론 이게 function of x mu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걸 이용을 하는 거고, 자, 얘를 이제 두 번 미분이니까 하나씩 따져보면 dl분의 d하고 dl분의 dy 알파 이렇게 쓸 건데, 자, 얘는 뭐랑 같으냐면은 그 dl분의 d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한 그 미분으로 바꿔주면은 x를 한번 미분했다가 x 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x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그대로 있고 이쪽에다 씁시다. 여기에 이제 이거를 넣어서 여기에 y가 들어오는 거죠. y 알파 이렇게 되겠죠. y 알파. 자, 이렇게 되고, 자, 얘를 다시 미분을 아니 저기 곱의 미분이니까 자, 이거를 풀어주면 한 번은 가만있어요. 순서를 바꿉시다. 순서를 뭐 똑같은데 바꿉시다. 순서를 얘를 바꾸고 한 번에 앞에 거를 곱하고 얘를 곱하고 뒤에 거를 미분을 하면 한 번 더 미분한 게 돼서 이게 나오고 x노 색깔이 전부 흑색으로 돌아 바꿉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얘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L분의 D에 이걸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곱하면 되겠죠. 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는 또다시 얘를 다시 이제 이걸 다시 이용을 하면 이 관계식을 다시 또 이용을 하면 이번에는 뮤를 씁시다. 이렇게 똑같은 x 누를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dl분의 d에 x 뮤를 한 다음에 x 뮤에 대해서 이거를 미분을 하니까 x 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라운드
제곱 y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0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곱하면 되는 거죠. 이 순서를 바꿉시다. 얘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뒤로 보내고, 더하기. 자, 여기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는데 뭘 이용을 하냐면은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곱하냐면은 라운드 y 알파하고 분의 라운드 x의 뮤도 아니고 람다를 쓸 거예요. 요걸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on both sides. 자, 그러면 얘가 0인데 어차피 0이죠. 좌변이든 우변이든 다 0인데 우변이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이것이 여기에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 트랜스폼에다 요걸 이게 야코비안이죠, 사실. 야코비안 두 개를 곱하면 크로노케 델타가 나오죠. 여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크로노케 델타가 나와서 델타 람다하고 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누를 람다로 바꿔주는 거니까 지우고 여기 람다라고 씁시다. 람다 더하기 그 하나를 이제 이런 인덱스를 쓸 건데 감마 뮤 람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dl분의 dx 뮤에 dl분의 dx 누 이퀄 0. 여기서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정의됐냐면 여기 곱했으니까 여기 곱하고 곱하기 이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 자, 얘는 뭐 이름이 크리스토퍼 심볼이라고 부르는데 뭐 몰라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분계학이나 일반 상대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바로 지오데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풀어야 될 일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구표면에서 지오데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비행기가 항로를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정식이 그에 해당하는 방정식 바로 이것이 되겠죠. 물론 같은 방정식을 라그랑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을 패럴렐 트랜스포트 개념을 쓴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참고로 알아두시 만약에 이게 2차원 우리가 주로 이제 2차원을 염두를 뒀는데 뭐 3차원을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3차원의 이제 커브드 스페이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3차원 커브드 스페이스가 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우리는 3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트린직 지오메트리가 커브드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4차원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공간 3차원하고 시간 3차원 있잖아요.
공간 3차원, 시간 3차원에서의 이 지오데식 이퀘이션이 어떤 이게 뭐냐면 x0는 타임이고 x1, x2, x3가 이제 공간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에 이제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이제 쓰면 여기서는 시간, 프로퍼 타임을 대신 쓰죠. 이퀘이션은 모션이니까 이 4D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지오데식 이퀘이션이 바로 형태는 똑같아요. 뭐 이거 람다를 썼으니까 계속 람다를 쓰죠. 람다하고 뉴 람다 L 대신에 타우 x 뮤 x 누 이퀄 제로. 그래서 타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퍼 타임. 프로퍼 타임은 자기 자신이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보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equation of motion of any an object under gravity. 자, 그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지오데식 이퀘이션.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상대로는 그래비티는 힘이 아니라 중력은 힘이 아니라 지오메트리다. 실제로 이게 완전히 지오메트릭하게 기술을 하죠. 그거에 이제 물론 한쪽 측면이긴 하지만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약속했듯이 수업 시간에 약속을 했듯이 지오메트릭 페이즈하고 약속은 물론 나 혼자 하긴 했지만 지오메트릭 페이즈하고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관계 sum of 그 internal angles of a triangle. 참고로 이거 재미나니까 이 삼각형을 우리가 그리면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이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걸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합시다. 얘가 세타 이렇게 쓰죠. i는 1에서 3까지. 얘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런 거예요. in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서피스, 스페이스 2D가 됐든 3D가 됐든 자, 이게 성립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고 얘가 뭐 구부러져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구면이다. 구면 같이 생겼다. 자, 그런 데서 지오데식을 그리면 이제 뭐 스키메티가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가고 한 번은 또 뭐 이렇게 가고 좀 과장해서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이런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내각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on a curved surface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걸 따지는데 이제 물론 여기 세타 1이 있고 세타 2가 있고 이거 세타 3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이죠.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없으니까 뭐 그 안에 있는 2차원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체한테는 직선이죠. 그냥 지오데식이 직선이죠. 다른 차원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지오데식 트라이앵글, 지오데식을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오데식, 그 탄젠트 벡터가 시작이 여기서 되잖아요. 이 탄젠트 벡터는 계속 여기를 이 라인을 따라갈 텐데 지오데식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한 번도 턴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턴을 하지 않는데 탄젠트 벡터. 자, 근데 이 탄젠트 벡터에서 경로에서 여기 한 번 꺾죠. 근데 탄젠트 벡터는 이 벡터 이게 처음에 이제 탄젠트 벡터로만 갔는데 이 벡터를 V라고 합시다. V라고 하는 벡터가 한 번 꺾습니다. 한 번 꺾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요. 요 꺾는 각도를 우리가 외곽이라고 하고요. 이걸 베타 원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계속 가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서 여기 있고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꺾죠. 또 한 번 꺾어서 이게 베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다시 한번 꺾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이제 이 벡터는 V였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제자리로 가지가 않죠. 제자리로 가지가 않고 돌아갑니다. 이만큼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이 V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요게 바로 그 지오메트릭 페이지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 둘, 세 번 꺾었는데 세 번 꺾고 나면은 제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평면 같은 제자리로 가야 되죠. 평면 같은 제자리로 오는데 여기서는 그 제자리로 오지 않고 좀 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되겠고 우리가 앞 시간에 구했던 자, 그래서 결국에는 V하고에서 V 프라임으로 간 게 같은 벡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평면이라면 같은 벡터인데 이게 뭐냐면은 평면이라면 이게 2파이 돌아간 거죠. 근데 곡면이라도 마찬가지로 얘가 2파이 로테이션이고요. 평면에서는 V하고 V 프라임이 같은 거죠. 자, 근데 곡면에서는 두 개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 지오메트릭 페이지 때문에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게 베타 1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베타 3가 평면에서는 이제 2파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지오메트릭 페이지만큼 더한 게 그래서 이 색깔 요걸로 합시다. 자, 이게 2파이가 되고요. 자, 근데 이 베타는 뭐냐면 외곽이잖아요. 외곽. 베타는 외곽이라서 베타 i는 파이에서 세타 i를 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파이가 3번 나오니까 3파이 빼기 삼각형의 내각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델타 알파는 2파이 또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자, 얘를 이제 우변으로 넘겼다가 저기를 하면은 세타 i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결국은 파이 더하기 델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면 같으면 얘가 이제 델타 알파가 0보다 큰 경우고요. 얘가 파이보다 크고 이걸 우리가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하이퍼볼릭 서피스 같으면
이 값이 델타 알파가 네가티브가 돼서 얘가 이제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네가티브 커버처를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구면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i가 파이 더하기 델타 알파였는데 이게 뭐하고 같았냐면은 그 어떤 경로에 오메가 그 솔리드 앵글과 동일했고요. 이 솔리드 앵글은 이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r 제곱분의 면적이고 사실은 r 제곱분의 1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버처, 가우시안 커버처라고 부르는 건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인트린식 커버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면적이고 A는 이제 면적 enclosed area고 area enclosed region의 area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 만약에 가우시안 커버처가 상수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임의에 내가 굴곡이 있는 서피스에서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잡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아니 한 바퀴가 아니죠. 그 이런 이제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을 내가 그랬다고 했을 때 그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바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일반적으로 얘는 델타 알파가 K하고 DA 이렇게 될 거고요. 잘게 쪼개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죠. 잘게 쪼개면 그 이게 만약에 그래서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으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8파이보다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i가 세타 i는 파이 더하기 델타 알파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수학에서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가우스 보넷 세어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훨씬 더 일반적인 세어렘이긴 해요. 토폴로지랑도 관계가 있어서 램의 특수한 경우다. 자, 뭐 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2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3차원의 커브드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그 만약에 우리 공간이 그 호모지니어스 하다면 커버처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K가 일정하고 그 our universe는 이제 아마도 호모지니어스 큰 스케일에서는 적어도 큰 스케일에서는요. 우리가 이 앞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반에 호모지니스 하다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측정을 해서 뭐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그 원칙적으로 북극성까지 지오데식 라인을 그리고 뭐 빛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뭐라 할까요? 뭐 저기 사자자리의 어떤 별 이렇게 해갖고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내각의 합을 측정을 한다면 우리 유니버스의 우리 그 우주의 그 커버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얘가 파이 더하기 k의 a 이렇게 되니까 k가 컨스탄트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지는 않죠. 근데 아무튼 우리 관측을 통해서 우리 유니버스가 우리의 우주가 구부러져 있는지 아닌지 또는
구부러져 있다면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는지 네거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는지 원칙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현재까지 관측 결과는 아직 커버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뭐 플랫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커버처가 있는데 아주 작아서 우리가 측정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